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님을 모시고 그 산업에 대한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내수 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또한 이와 연동돼서 갈 수 있는지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가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비 흐름이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이제 계속 미국이 소비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고용에 대한 둔화 소식도 조금 들리는 것 같고 이제 뭐 소득 불확실성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제 과거처럼 뭐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할인폭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최근에 또 관세 여파까지 조금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그 소비에 대한 그 부진 시그널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미국의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우려와는 반대로 좀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조금 들리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전 소득층에서 전 카테고리에서 다 긍정적인 뉴스가 흘러 들어오지는 않았었고요. 뭐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선호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구매 단가가 조금 이제 낮아지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이 소득 계층별로 좀 이렇게 차별화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등 저희가 이제 소비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조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온라인을 선호하고 또 구매 단가가 낮아지는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게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K-뷰티라던가 라면, 김밥과 같은 그러한 소비재가 미국 유통 채널에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소비재가 실제 매출로 이어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 말씀하신 이제 이런 K 소비재들의 네. 무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성비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 그리고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이제 좀 성능이 좋은 이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소비재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굉장히 좀 올려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특히나 K-뷰티 브랜드들은 이 온라인 채널, 특히나 이제 아마존 채널에서만 지금까지는 조금 두각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높였던 이런 그 회사들이 최근에는 뭐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오프라인 쪽에서도 공략을 조금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K푸드 또한 굉장히 좀 수요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설비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채널 입점에 성공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 쇼핑 시즌과 조금 무관하게 이런 고성 장세를 지속적으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사실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굉장히 좀 빛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또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온라인을 선호하고 구매 단가가 낮은 제품들의 판매가 잘 될 때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K푸드의 문을 열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빠질 수 없는 게 K푸드 하면은 불닭볶음면 그리고 삼양식품인 듯합니다. 삼양식품과 관련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단순하게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질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약세여가지고 네.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뭐 전 지역에서 지금 판매량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오늘 주가 빠지는 거야 이제 뭐 오늘 이제 11월 수출 잠정치가 나왔고 이게 이제 뭐 전월 대비 그리고 이제 특히나 미국 시장으로 나가는 그 수출 매출이 조금 빠져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혹은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조금 저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현지에서의 어떤 최종 수요, 이 소비자들의 수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었었던 것은 사실 이제 회사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진짜 없어서 못 판다. 정말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보내는 족족 팔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3분기 실적을 조금 저희가 뜯어보면 수출 매출은 16%가 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약 16%가 늘었는데
재고 자산이 7%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수출 매출이 늘었는데 사실 재고 자산이 빠졌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만큼 회전율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를 하는 것 같고, 그 얘기인즉슨 사실 삼양이 진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이 국가들의 좀 이렇게 제품 재고 자산을 이렇게 보내는 족족 정말 팔린다라는 의미로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좀 메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유통 채널의 입점률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그런 가격 저항이 없이 판매량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삼양식품은 단순히 좀 판매량의 밀어내기 이런 전략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의 좀 질이 바뀌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1선 무너지자마자 바로 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기관이 무려 13거래일 연속 삼양식품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삼양 이야기를 했으니까 농심과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캐대언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끌고 가려면 어떠한 성장 전략을 갖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까요? 결국은 해외겠죠.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사실 이제 삼양식품이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80%가 넘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강세에서도 네. 굉장히 좀 이득을 보고 있고, 이제 그에 반면에서 농심은 여전히 30%대, 정말 한 40% 정도까지 조금 높아진 상황인데 아직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했었던 부분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제품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제품력을 뭔가 이렇게 한 곳으로 응집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불닭 같은 이 메가히트 브랜드들이 조금은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제 A급은 많으나 S급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한 굉장히 뛰어난 제품력 대비 좀 광고 혹은 이제 마케팅 방식이 조금은 좀 열위였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캐대언 콜라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방어를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주가는 캐대언 콜라보 소식 나오고 나서 좀 이렇게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은 캐대언 콜라보 제품의 전체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연간 농심 매출이 약 3.5조, 3.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 비중으로는 굉장히 조금 작기는 합니다. 다만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좀 전통 매체 혹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마케팅 방식만 조금 하다가 이제는 뭔가 조금 더 이 제품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측면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부터는 좀 가장 중요한 지역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일 것 같고, 이런 지역에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가히트 제품, 그리고 채널 확장을 조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조금 어떻게 좀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 툰바를 좀 대대적으로 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불닭을 넘어서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조금 좀 집중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시장의 기대 대비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4분기부터 채널 입점이 좀 많아지고 또 SKU가 좀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략을 회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저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라면 사업을 하는 기업들 내수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 해외 수출, 그 가운데서 북미 시장의 점유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보시기에 현재 식품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종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까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좀 투자 아이디어가 너무 뻔하기는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식품주의 투자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라면처럼 해외 고성장에 의한 이 좀 이익 증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대적인 가격 인상 이후에 원가 부담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사실 올해 3, 4월에 대부분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곡물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좀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너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원화 기준으로 투입되는 곡물 가격이 막 그렇게까지 부담 요인이 많이 사라지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의 심화가 아마 뭐 조금 더 한동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진부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즉 해외에서 이제 판매량이 고성장함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집중해서 보실 카테고리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라면도 있었지만 의외로 담배도 굉장히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이외에도 KTNG 같은 회사도 저희가 수출 해외 고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NG까지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식품주 그리고 소비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관련된 소비를 얼만큼 해주는지에 대한 주목도도 있을 듯합니다. 특히나 한일령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최근 리포트를 쭉 보니까 이 현대백화점이 새로운 인바운드 소비 채널로 부각받고 있다, 부각받고 있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하셨더라고요. 외국인들의 소비의 중심축이 이제는 면세가 아니라 백화점 이쪽으로 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외국인들도 이제는 뭐 한국에 이제 뭐 들어와서 뭐 쇼핑을 주로 하지만 네. 사실은 쇼핑 이외의 활동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한국에 정말 쇼핑만을 하러 왔기 때문에 면세점 채널이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실 뭐 한국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뭔가 이제 가성비 소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체험이라든지 경험 소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구매의 다양성을 조금 더 중시한다던가 이런 소비 패턴이 조금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면세점보다는 백화점 채널이 조금 더 수혜를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화점, 뭐 아까 이제 그 외국인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백화점 내에서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아직 이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만 사실 이제 저희가 좀 핵심 상권으로 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 잠실, 그러니까 이런 좀 핵심 점포들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거의 한 20%가 넘어가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좀 그런 그 백화점의 내수 실적을 좀 지지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전사 좀 실적을 올려주는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의 이제 소비의 성향 패턴이 조금은 변화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내수 쪽을 보더라도 연말이 되면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여러 가지 시즌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내국인들 역시나 백화점 가서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다음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유통주라던가 아니면 소비주를 보게 됐을 때 전략을 좀 연말에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시는 네. 것처럼 뭐 신정부 들어서 뭐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확장적으로 정말 재정 정책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별로 봤을 때 요 수혜는 대부분 백화점 쪽으로만 지금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대부분 이제 채널에서는 지금 백화점 쪽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뭐 구매력 반등이라든지 또 뭐 코스피가 또 한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한 그 자산 시장의 급등 그리고 소비 양극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사실 이 VIP 고객 위주의 백화점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백화점 위주의 성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좀 트렌드라고 조금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 연초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백화점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쭉 나누고 있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소비재들 가운데서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너무 심플하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음식료가 됐든 뭐 화장품이 네. 됐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뭐 이제 해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외 고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에서는 그게 이제 뭐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이런 라면 회사들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통에서는 지금의 어떤 소비 심리 강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바운드 수혜까지 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둘의 교집합에 있는 채널은 결국은 이제 백화점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좀 현대백화점이 계속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그런 세 기업을 저희가 좀 압축해서 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과 함께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전략 알아봤습니다. 탑픽으로 지금 라면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백화점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